이번 시간에는 물의 양에 따라서 색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물감과 물의 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붓에 물을 묻혀준 상태에서 팔레트에 살짝 물을 묻혀준 다음에 어떤 색을 할까요? 약간 주황색 해볼게요. 자, 주황색을 보면 제가 물을 많이 탔죠. 그래서 이렇게 색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물방울이 있죠. 하지만 제가 붓에 물기를 다 빼고 주황색 물감만 썼을 때는 어떤 색을 만들었는지 보이죠? 물감의 양에 따라서 이 팔레트에 물감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물의 양이 많다면 이렇게 방울로만 생기고 있죠. 자, 그러면 종이에 한번 칠해 볼게요. 붓 어떻게 한다고 했죠?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씩 저는 긴 동그라미로 이렇게 할게요. 자, 한번 그려보면 그냥 일자로 여러 번 칠해 줄게요. 자, 이렇게 물이 많으니까 이렇게 흥건하게 되죠. 종이에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물감을 많이 탄 물을 거의 타지 않은 주황색으로 칠을 해볼게요. 팔레트에 물감 짠 다음에 3일 정도 안 놔두시면 덩어리로 이렇게 나와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3일, 2일에서 3일 정도는 팔레트 이렇게 열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그늘에 냅두셔야 쓰기 편한 상태로 마릅니다, 물감이. 자, 이렇게 물감 많이 탄 거 종이에 칠을 해볼게요. 그 옆에다가. 어때요? 색감이 조금 더 선명하고 이렇게 흥건한 부분이 없죠. 또렷하게 물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이거보다 더 많이 타볼게요.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옆에다가 어때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이때 저번 강의, 이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종이의 앞장과 뒷장, 종이 앞장에다 해야 모래알처럼 똥똥똥똥 하얀색 부분 없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딱 물을 많이 하고 칠을 했을 때 똥똥똥똥 하얀색 모래알처럼 거친 느낌이 난다. 그럼 종이 뒷장이에요. 종이 앞장, 뒷장 구분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연필로 앞장 살짝 한번 써보고 뒷장도 연필로 살짝 그어보면 차이가 조금 더 쉽게 느껴져요. 자, 이렇게 물의 양에 따라서 색감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보통 수채화는 투명 수채화와 불투명 수채화로 나뉘게 되는데 물을 섞어서 물의 양에 따라 변하는 수채화를 투명 수채화라고 하고요. 불투명 수채화는 과슈라고 물을 아무리 타도 약간 탁하게 좀 맑은 이렇게 투명 수채화는 맑은 느낌이라면 불투명 수채화는 약간 유화 같은 느낌. 유화도 보면 물을 안 쓰고 기름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수채화처럼 맑은 느낌은 아니지만 불투명 수채화는 약간 아크릴 같다, 유화 같다. 이렇게 물의 느낌이 느껴지지 않고 약간 텁텁한 느낌이 난다. 그런 수채화가 불투명 수채화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색깔 해볼까요? 조금 레몬 옐로우. 마찬가지로 물을 많이 타면 이렇게 여기다가 할까요? 연하죠? 연하게 물이 흥건하게. 그렇지만 반대로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물감을 붓에 바로 묻히는 거죠. 바로 묻힌 다음에 그냥 여기 칠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색깔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칠하면서 동글동글 방울이 져요. 그러면 점도가 높은 거이기 때문에 물처럼 흥건하게 되는 게 아니라
딱 여기에 바로 물감이 묻는 거죠. 불투명 수채화는 거의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물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물감의 느낌이죠. 100% 물감의 느낌. 이런 수채화의 느낌이 불투명 수채화다. 이렇게 물의 느낌이 나는 게 투명 수채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색상이다 하더라도 물의 양에 따라서 색감이 변화를 하죠. 이렇게. 자, 다른 색깔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오페라, 핫핑크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이랑 섞이지 않도록. 자, 물 많이 오른쪽에 은건하게 이렇게 되죠. 근데 물감만 해본다면 아주 쨍한 분홍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물을 적당히 수채화 느낌처럼 표현을 한다 하면은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가운데가 약간 불투명 수채화, 과슈 느낌으로 이 오른쪽은 물을 많이 탄 것, 왼쪽은 약간 수채화 느낌 나는 것처럼 물의 느낌이 나는 맑은 느낌이죠. 이 노란색은 제가 조금 더 진하게 한 거고요. 주황색이랑 분홍색은 약간 수채화 느낌의 물감 농도입니다. 자, 이렇게 뭐 다양한 색상 할 수 있겠죠. 뭐 파란색을 한다 하면은 똑같이 처음에는 물감 뭐 한 3번만 이렇게 터치하고 바로 섞으면 이렇게 아주 연한 하늘색. 근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물 고이는 게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막 종이 울고 전 그런 거 너무 싫어요. 저는 깔끔한 종이가 좋아요. 이러면 이렇게 섞은 다음에 한번 휴지에 톡톡톡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칠을 하면 색상은 연한데 물은 그렇게 흥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타서 연한 색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흥건한 건 싫다 하시면 이렇게 색상 만든 상태에서 물을 조금 빼는 거예요. 뭐 이런 팔레트 끝자락에다 붓을 이렇게 톡톡톡 하면 물방울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 색상을 칠을 하면 이렇게 연한 색깔. 뭐 세로선을 써도 되겠죠? 대각선 선을 써도 되고. 지금은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의 양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은 뭐 자유자재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하늘색 물감만 붓에다가 붓 방향 이렇게 바꾸면서 한 방향으로 하면 한쪽만 묻기 때문에 여러 방향 이렇게 돌돌돌돌 동그랗게 하면서 끝에다 해볼까요? 지금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갈필로 나오죠? 진짜 뭐 유화나 아크릴처럼 이렇게 맑은 느낌은 아니죠. 약간 텁텁한 느낌, 텁텁한 하늘색. 이렇게 보면 이게 같은 하늘색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죠. 물의 양에 따라서 너무너무 색깔이 바뀌니까. 여기다가 물 조금만 타서 해보면 약간 수채화 느낌. 그죠? 덧칠을 해도 되겠죠. 왜냐면 물을 한번 휴지에 말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걸 덧칠을 해도 울지 않고 딱 물을 머금어요. 다음은 보라색 해볼까요? 자신이 원하는 색상에서 물의 양에 따라서 색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물을 한번 이 팔레트에 닦아낸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때요? 아주 연하죠? 선생님 저 이제 가로선 지겨워요. 이거 세로선 할까요? 세로선. 근데 이제 약간 수채화 느낌처럼 나려면 조금 더 팔레트에 물감을 섞어서 너무 이렇게 동글동글 물방울이 아니라 물감이 어디에 섞었는지 보일 정도로 어떤 색상인지 알 수 있도록 이 정도
그러면 보라색인데 물의 느낌이 나는 약간 투명한 느낌이 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물감만, 보라색 물감만 물 살짝 그러면 아주 진한 보라색이죠. 자, 이렇게 물감의 양에 따라서 색감이 아주 확연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색상, 마지막으로 초록색, 전 초록색 할게요. 이번엔 대각선으로 선을 써볼까요? 아주 연하죠?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물감 조금 더 수채화 느낌 날 수 있도록 대각선. 예쁜 초록색이죠? 아주 쨍하기보다는 맑고 투명한 수채화 느낌이 분명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감만, 붓의 물감만 아주 쨍한 초록색. 이렇게 안 하고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나 그런 거 그리면서 색감 차이 봐도 되겠죠. 이렇게 지루하게 선생님 전 이런 네모난 거 이상해요. 무슨 논밭 같아요. 이러면 자신이 원하는 거 동그라미 이런 거 그려도 되고요. 뭐가 있을까요? 세모 자신이 원하는 거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칠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거 그리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냥 물의 양에 따라서 색감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꼭 네모 직사각형이어야 돼 동그라미가 완전 동그라미가 돼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붓을 어디다 잡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도 잡아보고 뒤에도 잡아보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수채화가 물의 양에 따라서 색감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수채화는 유화나 아크릴처럼 물을 적게 타는 게 아니라 수채화는 맑고 투명한 느낌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어느 정도 섞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100% 이 강의를 이해를 한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물감을 빠레트에 섞는데 선생님 저 빠레트에 이렇게 물감 쓴 다음에 이렇게 얼룩지는 거 너무 싫어요. 저는 빠레트에 최대한 물감 안 섞고 싶어요. 저는 그냥 바로 수채화 물감 이렇게 붓에 한 다음에 바로 여기 터치하고 싶지. 여기 얼룩지고 전 지저분 거 딱 질색이에요. 이러는 학생들이 있어요. 빠레트 그럼 왜 샀나 몰라. 그쵸? 빠레트는 어떻게 물감을 섞기 위한 거지 이거 평생 들고 다니면서 저 팔레트 이거 하얗게 잘 썼죠 그런 거 칭찬해 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팔레트는 최대한 지저분하면 지저분할수록 난 열심히 한 거야. 이렇게 하얀 부분 없이 여기 파랗고 남색, 노란색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열심히 그린 거죠. 연습을 많이 한 거죠. 이런 색도 써보고 저런 색도 써보고 여기다 연습을 많이 한 학생이 진짜 팔레트가 엄청 지저분해요. 근데 그렇게 팔레트 깔끔하게 하려고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해보면서 물감 많이 써보고 또 물감 많이 쓰면 아까워하는 학생도 있어요. 물감 이렇게 많이 짰는데 이렇게 바로 붓에 묻히면 물감 너무 많이 닳는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재료를 많이 쓰면 그만큼 실력이 느는 거니까 재료 아까워하시지 말고 재료는 듬뿍듬뿍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랐을 상태에서 또 한번 덧칠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 파란색 진하게 탄 거에서 물을 많이 타고 한 번 더 칠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 바닥에 묻어있던 수채화가 이렇게 한 거에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구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거죠. 또 물에다가 물감 타서 덧칠하는 거 말고 그냥 물만 묻어있는 붓을 칠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물만 타고 수채화 물감 안 탔는데도
이렇게 물감이 벗겨져 나오는구나. 터치에 보라색 물감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강의 물의 양에 따라 혹은 물감의 양에 따라 색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물을 많이 타면 이렇게 얼룩이 지거나 혹은 연하게, 이것도 물의 양에 따라서 흥건하게 이렇게 얼룩이 지느냐, 아니면 깔끔하게 연한 색상이 나오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냥 100% 물감, 물은 거의 5%, 물감을 95%로 하면 아주 쨍한 물감 고유의 색상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를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채화는 항상 물을 얼마 정도 넣을 것인지, 물감을 어느 정도 섞을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색감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